페이지 42페이지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니까 중력 말고 다른 힘을 안 받는다면 모든 물체는 가속도 g 10m/s 제곱 연직 아래 방향 하방으로 가속도를 가진다 하는 걸 질량과 상관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랑 연직 삼방 운동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포물스 운동 할 거다 맞지? 요 두 운동은 일단 등가속도 운동 맞아.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g니까. 등가속도 운동 맞는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직선 운동이다 이거지. 자, 정지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그 힘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힘을 받아서 쭉 운동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결정이 날 거고 속도가 그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될 거다 맞지? 직선 안에서 놀 거다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속도를 가졌어. 근데 힘을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으니까 같은 선상이라는 거는 얘가 위로 또는 아래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해도 느려지거나 빨라지고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 직선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물체가 그 방향 말고 연직 아래나 연직 3번 방향 말고 뭔가 오른쪽 또는 왼쪽 이런 비스듬한 방향으로 초기 속도를 가지고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얘들은 뒤에서 배울 포물스 운동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초기 속도가 0인 그냥 가만히 떨어뜨린 이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의 t초 후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t초 후에는 얘는 속도가 하트가 돼. 하트가 됐고 속도가 gt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 평균 속도로 가도 되고 2분의 1 gt가 평균 속도니까 t초 곱하면 2분의 1 gt 제곱 또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가도 되고 요게 얘들 낙하거리 h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t초라는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h만큼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h만큼 떨어지게 되면 얘 속도는 v제곱의 변화량이 가지고 원래 속도가 0이었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v제곱이 될 텐데 요 v제곱이 2as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는 루트 2gh다. 또는 요게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다 맞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 mgh라는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에서 왔다. 똑같은 식이다 이거지. 그리고 중력장 내에서 운동을 할 때 요 루트 2gh라는 속력이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요 속력의 의미는 일단 지금 우리가 한 대로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아준 물체가 h 떨어졌을 때 요때 딱 가지게 되는 속도의 크기다 이거죠. 이거는 질량과 무관하게 중력장 내에서는 모든 물체가 다 같다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를 반대로 연직 3번 운동으로 루트 2gh로 어차피 쌓아 올리면 0, h만큼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속력이나 이 속력으로 쌓아 올린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 요것도 h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루트 2gh라는 거는 h 떨어졌을 때 가지는 속력일 수도 있고 또 h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속도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직 3번 운동. 자, 어떤 물체를 v0라는 속도로 던졌어요. 자, 그럼 v0라는 속도로 던졌으면 얘가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v0라는 속도가 뭐를 결정하냐? 자, v0가 빨라면 빠를수록 얘가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최고점까지 높이 h도 높아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h랑 얘의 채공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v0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비스듬히 던질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연직 방향의 속도, 초기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랑 얘들이 비행하는 그 시간이 결정이 난다 이거지. 그러면 총 비행 시간, 채공 시간은 결국 지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데 그냥 얘는 연직 위로 던졌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정지했다가 여기 반환점이죠. 반환점을 찍고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 여기 지면으로 오는 요 시간이 총 채공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에서 요렇게 될 거니까
올라간 높이랑 내려온 높이가 같아지려면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동일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최고점 찍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 그럼 최고점 찍는데 걸리는 시간 또 바로 가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0m/s로 던지면 몇 초? 5초 이거지. 이 속도 자체가 어차피 마지막이 정지잖아. 그러면 이 속도 자체가 변환량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50을 변화시키는데 가속도 g로 몇 초 걸리냐? 5초 걸린다. 그거는 식으로 g분의 v0. 요거의 2배 갔다가 와야 되니까. 요게 총 채공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h 높이 얼마나 올라가냐? 일단 뭐 세 번째 식으로 가도 돼요. v0가 0 됐으니까 v0 제곱에 속도 제곱에 변화가 생겼다 맞지? 요게 2gh 될 거다. 엄밀히 따지면 뭐 나중 속도가 더 작으니까 요게 마이너스면 g도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a가 어차피 마이너스 날라간다는 소리. 그래서 h는 v2g분의 v0 제곱만큼 올라갈 거다. 또 아까 우리가 했듯이 v0 초기 속도가 h만큼 올라가는 데 필요한 속도가 됐잖아. 그러면 h만큼 올라가는 데 필요한 속도는 루트 2gh다. 요걸로 바로 돼요. 그러면 양면 제곱에서 나눠줘도 2g분의 v0 제곱 요게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 h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요건 좀 지우고. 자, 어차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지면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최고점이 될 거고 요게 같다면 요게 지면으로 온 모습이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내가 임의의 h를 한번 그어볼게요. 요게 임의의 높이 h. 그러면 h를 지나서 갈 때가 있고 최고점 찍고 다시 h까지 올 때가 있을 거라. 그럼 요 두 모습은 요 때라고 살펴보면 요게 넓이가 h라면 요 때가 최고점 찍기 전에 h 높이를 지나가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넓이랑 같은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또 h만큼 높이를 지나와서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여기 지면에서 출발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h 높이를 찍을 때까지 시간 t1, 그 다음 또 지면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h 높이를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t2라고 한다면 t1과 t2의 합은 항상 t1은 지금 요 시간하고 같을 거니까 요 시간도 t1일 거니까 t1과 t2의 합은 전체 걸린 시간 채공 시간과 같다 이 소리예요. 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법칙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결국 얘의 t초 후의 높이는 s가 변이었잖아. s는 v0t-2분의 1 gt제곱 이렇게 될 건데 얘들이 둘 다 h가 되는 시간이 해다 맞죠. 그러면 요 식의 해가 t1과 t2 될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다 넘겨서 제곱항 이렇게 해보죠. t제곱 그 다음에 g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g분의 2v0t 플러스 g분의 2h 요 식 나오겠네. 그러면 요 식에서 두 해는 t1과 t2를 의미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t1과 t2의 합은 뭐 근과 계수 관계 뭐 두 해의 합. 그래서 요 놈이 t1과 t2의 항상 합이다 이거지. 이미 h잖아. h랑 상관없이. 그래서 요게 총 채공 시간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43페이지 47번 봅시다. 자, 지면에서 연직 3방을 향해서 40m/s로 던져 올렸다. 자, 얘는 중력 가속도 g 겪을 거니까 g는 10m/s 제곱으로 연직 아래 방향. 그럼 얘는 1초에 10씩 줄어들면서 4초 후에 최고점에 도착한다. 그때 속도가 0 될 거다. 오케이, 4초 후.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인가? 4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한 변이 이동거리 물은 거니까 평균속도 20에 4초 80m.
3초 후에 물체의 속력과 높이는 각각 얼마인가? 3초 후가 되면 얘는 30 줄었을 거니까 아직 10m/s로 올라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 높이는 평균 속도 10, 40도에서 2분의 1 하면 25에 3초니까 75m.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의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는 올라가는데 4초 걸리면 내려오는데도 4초다.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다 이거지 뭐. 전부 다 똑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0초일 때 4초일 때니까 여기서 8초일 때, 그러면 요 넓이랑 같으니까 최고점과 최하점은 뭐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랑 그 다음에 다시 지면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4초랑 8초 되겠다. 8초에 내려올 때 속력은 당연히 처음 던질 때 속력 40m/s 했으니까 얘도 방향만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40m/s다. 오케이, 쉽네. 자, 48번. 어떤 건물 옥상에서 서서 돌을 연직 방향으로 20m/s로 던졌더니 잠시 후 옥상을 지나 지면에 떨어졌다. 자, 일단은 옥상 끝에서, 옥상이겠죠. 끝에서 연직 방향으로 20m/s 던졌다. 연직 3방으로.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서 지면에 어딘지 모르지만 지면에 도착하게 되겠다. 맞죠? 1초 후 돌의 위치와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20으로 올라가다가 1초 후면 얘가 10으로 올라갈 거니까 평균 속도 15에 1초니까 15m 올라간 지점이겠네. 속도는 10m/s. 15m, 옥상으로부터 높이 15m고 속력은 10m/s.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인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 걸리겠지 뭐. 그 다음에 높이는 2초 후 20m/s가 정지 찍을 거니까 평균 속도 10에 2초니까 20m. 옥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3번 3초 후 돌의 위치와 속도는 3초 후의 위치는 1초 후의 위치랑 똑같겠다. 맞죠? 그럼 15m 될 거고 속도는 마이너스 10m/s 되겠네. 4번 돌이 처음의 높이를 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네. 그러면 4초. 이때 속도는 얼마인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똑같은 마이너스 20m/s. 자, 던져 올려지는 5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면 던져 올려지고 제자리로 오는데 4초였잖아. 그러면 1초 더 간 거네. 1초. 그럼 요때 얘가 20m/s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얘는 1초 후에 30m/s 될 거다. 그럼 평균 속도 25에 1초니까 25m 더 떨어져서 지면에 갔네요. 옥상의 높이도 25m. 오케이. 5m 높이 되는 데서 돌멩이를 자유낙하시켰다. 연못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연못 물 안에서는 속력이 같다 했으니까 등속도 운동. 낙하 시간이 총 5초다. 그러면 일단은 5m 자유낙하에서 가는 거리니까 자 5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GT제곱 요게 5m. 그러면 T 1초. 1초 자유낙하에서 10m/s 찍었겠죠. 이 10m/s로 나머지 4초 운동해서 바닥으로 가네. 등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얘 거리는 40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연못의 깊이는 40m. 그 다음에 돌멩이의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가 45m. 뭐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어차피 평균 속력이 지금은 반환점이 없으니까 평균 속도에 그냥 크기다 맞지? 그러면 45m 이동 거리 총 5초. 그럼 얘는 9m/s. 3번 연못에 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연직 위로 던진 돌멩이가 5초 만에 닿으려면 초기 속도. 그러면 얘가 바닥이 45m 높이 아래에 있다 맞지? 연직 위로 쏴서 요렇게 가서 5초 걸리게 간대. 오케이. 그러면 5초 만에 변이가 45m/s 45m 되면 된다. 요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초기 속도 V0, 나중 속도는 5초 뒤면 1초에 10씩 감소할 거니까 50 감소하겠네. 어차피 우리가 마이너스 될 걸 예상하니까 크기만 가져오면 50 마이너스 V0
이게 얘 크기였다 맞지? 우리가 어차피 평균 속도 할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바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v0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0보다 작은 속도 되겠죠. 그리고 평균 속도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v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네. 그럼 요게 평균 속도고 여기에 5를 곱하면 변이 되겠네요. 요게 우리가 예상하기를 마이너스 되겠죠. 45m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주면 v0는 16m/s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초기 속도 16. 한번 확인해 볼까? 16으로 던졌단다. 그러면 얘는 0 찍을 거고 그 다음에 0 찍고 나서 자유낙하에서 조금 다 떨어지겠다 맞죠? 그러면 16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6 5분의 8초다 이거지. 그러면 16에 0이니까 평균 속도 8m/s 로 5분의 8초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높이는 5분의 64m. 그러면 5분의 64m 올라갔고 나머지 내려올 일이 5분의 64 플러스 45m 내려오면 되겠네. 요거를 몇 초 만에 5분의 8초 빼면 되니까 5분의 25초였잖아. 그러면 5분의 8초 빼면 5분의 17초 5분의 17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되겠지 뭐. 5 날라가면 5 하나 있고 17의 제곱 얼마고 289. 그러면 얘가 5분의 45m가 5분의 225m니까 289m가 됐네요. 오케이. 10번. 아파트 옥상에서 공이 자유낙하한다.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서 공이 자유낙하했어요.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 저 PC가 유리창 청소하다가 유리창이 있나봐. 요 유리창의 첫 부분에 이제 가장 높은 부분에서 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이 유리창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졌다. 요게 1초 걸렸대. 자, 그리고 공이 지면에 닿으면서 지면과 부딪히면서 같은 속력으로 튀어 올라왔다. 그러면 닿을 때 속도랑 올라올 때 속도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탄성 충돌이라 하는데 갔다가 오는데 2초 걸렸단다. 그러면 가는 운동이나 오는 운동이 어차피 등가속도 그 뒤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걸릴 거다. 그러면 이것도 1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요 유리창의 높이가 총 15m. 그러면 일단 15m에서 시작해 보지 뭐. 15m 1초 갔으니까 요 구간의 평균 속도가 15m/s다. 그러면 떨어질 때 유리창을 처음 지나갈 때 속도랑 나중 속도는 얘가 V면 V 썼나? V-면 얘는 V- 플러스 10 될 거다 이거지. 1초 후의 속도니까. 근데 그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 속도가 15m/s 돼야 되니까 얘가 10m/s네. 그럼 얘는 20m/s구나. 자, 20m/s가 되고 나서 1초 후에 바닥에 닿았으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 V는 30m/s일 거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 옥상 높이 H는 30m/s 자연낙하했을 때 30m/s가 되는 그런 높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루트 2GH라고 했어요. H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속력. 오케이. 그러면 얘가 루트 20H니까 양면 제곱해서 20으로 나눠주면 H는 45m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51번 20m/s의 속력으로 연직 상승하고 있는 기구. 안 되는구나. 자, 연직 상승하고 있는 기구에 얘가 20m/s거든. 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얘가 자기 입장에서 가만히 들고 있던 돌을 그냥 놨단다. 요거는 그 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 맞죠?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는 기구랑 함께 이 사람하고 기구랑 돌은 전부 다 20m/s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지면에서 사람이 보면 돌은 20m/s로 초기 속도를 가지고 놓아졌으니까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와서 지면에 닿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거죠. 돌을 놓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기구의 높이 얘 H 얼마냐 묻네.
자, 일단은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었으니까 관찰자를 지면 관찰자가 있고 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 관찰자가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유리하겠나? 일단은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려면 지면이 안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지면 관찰자가 좀 더 유리하다, 좀 더 편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면의 입장에서 한번 보지 뭐. 20m/s로 그냥 던져 올려서 10초 후에 도착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20m/s로 던져 올려서 2초 후면 최고점 찍을 거고. 그러면 그 지점에서 8초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지 마. 요방에는 요걸 구해버렸으니까 여기서 20m/s 던져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요때 20m/s 되겠죠. 요게 4초 걸릴 거니까 나머지 이 시간은 6초일 거다. 그러면 6초 후에 얘는 80m/s 될 거고 그때까지 얘 변이가 그냥 우리가 구하고 싶은 h네. 그러면 평균 속도 50에 6초니까 300m다. 그러면 아까 뭐 기구 탄 사람이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했는데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보자.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는 공은 무슨 운동? 그냥 자연낙하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자연낙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때 돌을 놓을 때 얘 높이가 h다 맞죠? 자, 근데 지면은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지면이 이제 오히려 움직이는 거지. 얼마나 2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10초 후에 도착한댔잖아. 그러면 공의 10초 자연낙하, 공의 10초 자연낙하 거리랑 그 다음에 지면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야. 지면이 20m/s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10초 갔으니까 얘는 200m 갔을 거예요. 그때 지면이 여기 있을 거니까 이때 이제 지면에 공이 같이 닿는다 이거지. 이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10초 자연낙하 거리는 2분의 1의 g의 t제곱 해서 500m 될 건데 공이 500m 떨어졌는데 지면이 200m 가서 맞았잖아. 그러면 딱 떨어뜨리기 시작했을 때 요 높이 차이는 300이다 이거죠. 그러면 둘 다 300m 나왔다. 2번 돌이 지면에 닿는 순간 기구의 높이는 얼마인가? 닿는 순간 기구의 높이는 이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구했네. 자, 닿는 순간 기구의 높이는 물었으니까 기구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뭐 비슷할 것 같아. 편한 거는 그냥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구했으니까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요거 있겠죠. 놓은 위치에 기구가 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돌이 그냥 쭉 내려가서 500m 가서 지면에 닿았으니까 기구랑 지면 사이의 거리는 500m다. 만약에 지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높이 h 차이가 300m였으니까 기구는 위로 20m/s로 그냥 일정하게 등속 운동한 거니까 10초 후에 200m 올라갔겠죠. 그러면 300m 200m 더 추가돼서 500m 되겠다. 3번 지면에 닿은 순간 돌의 속력은 얼마인가? 지면에 닿는 순간 돌의 속력은 80m/s이다. 이거는 지면의 입장에서 물은 거 80m/s. 만약에 그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지 상태로 10초 후에 지면에 닿았으니까 지면에 닿았을 때 공의 속도는 100m/s로 보이겠지. 요것도 지면에 80m/s로 지면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지금 기구 탄 사람은 위로 20m/s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기구 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의 속도가 100m/s로 내려가는 걸로 보일 거다. 알겠죠?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했으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다 해보자. 요 문제는 지면에도 관찰자가 있다고 한번 보고 지면 관찰자랑 승강기 타고 있는 관찰자 두 관찰자 입장에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승강기 바닥 지면으로부터 바닥이 30m 높이에 있을 때 승강기에 대해서 20m/s의 속력으로 쐈단다. 이거는 승강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야. 즉 승강기 입장이지. 자, 그랬을 때 1번 이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인가 물었어요. 일단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었기 때문에 지면의 관찰자가 좀 더 편할 거야, 풀기가. 근데 둘 다 입장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지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공의 초기 속도는 공은 승강기에 대해서 20m/s 더 빠르니까 지면 입장에서는 승강기가 10m/s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까지 추가해서 30m/s로 던져 올려진 거지. 자, 그리고 얘가 출발할 때 높이가
30m예요. 자, 다른 운동을 안 해. 그냥 등가속도. G라는 중력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할 거다 이거지 뭐. 그럼 올라갔을 때 정지.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평균속도 15고 3초 걸렸을 거니까 45m. 그럼 얘들 전체 최고 높이는 75m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승강기 입장에서. 승강기 탄 사람이든 승강기든 마찬가지겠죠. 자, 승강기 탄 사람 입장에서는 승강기 바닥이 고정이야. 안 움직인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물체를, 공을 위로 20m/s로 던져 올렸어요. 얘 입장에서. 그리고 중력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돼. 근데 문제는 30m 떨어져 있던 지면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승강기 바닥 입장에서는 지면이 10m/s로 아래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할 거야. 자, 그러면 승강기 또는 승강기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움직이는 두 물체가 최고로 멀어졌을 때가 언제냐 묻는 것 같다, 맞지?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었으니까. 그러면 얘랑 둘의 속도가 같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멀어질 거야. 그러면 바닥에서 출발했던 공이 최고점을 찍는 상황 한번 해볼게요. 최고점을 찍는 상황이 정지 상황이야. 그때는 승강기 바닥이 얘가 2초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2초 동안 20m 올라가겠죠. 그리고 2초 동안 얘도 20m 지면도 이동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최고 높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면은 10m/s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순간적으로 정지잖아. 그럼 아직까지도 얘들은 둘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 둘이 최고로 멀어졌을 때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언제냐면 이 공이 떨어지면서 승강기 바닥이 보기에 10m/s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지면도 10m/s로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멀어졌다 이거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공이 더 빠르니까 더 따라잡는다 이거지. 그러면 최고 높이는 이때를 알려주는 거지. 이때. 그래서 총 10m/s 아래로 찍어야 되니까 3초 후네. 그러면 지면이 내려간 거리가 30m 될 거고, 원래 30m 있었고, 그러면 10m/s일 때 요 높이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5m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15m가 되겠다 이제. 그러면 총 거리는 75m로 결과는 같겠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2번은 요거 좀 지우자. 자, 이 공이 승강기 바닥으로 오는데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물었어요. 승강기 바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까 승강기 바닥이 안 움직이면 편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승강기 입장에서가 편하다 이거지. 바닥이 안 움직이고 공이 그냥 20m/s로 던져 올려진 것밖에 없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면 최고점 찍는데 2초 걸렸으니까 내려오는데도 2초 걸릴 거다. 그래서 답은 4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을 지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지면. 자, 지면 입장에서는 승강기 바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10m/s로 움직일 거야. 그리고 공은 30m/s로 쏴 올려졌어. 자, 4초 후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가정하에서 4초 후의 모습이 얘가 돌아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의 4초 후의 모습은 지면 입장에서는 3초 동안 올라갔을 거야. 최고점 찍었겠지. 그리고 이 거리는 45m였어요. 그리고 1초 자연낙하는 거야. 1초 자연낙하에서 얘가 밑으로 10m/s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낙하거리는 5m였다 맞죠? 그러면 지금 초기의 바닥으로부터 40m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게 4초 후니까 승강기 바닥도 10m/s로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승강기 바닥도 40m 올라가서 여기 가 있는데 공이 부딪히는 거다 이거지. 10m/s로. 자, 그러면 요 상황도, 속도 상황도 승강기 바닥은 10m/s로 올라가고 있고 공은 10m/s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둘이 상대 속도 20m/s로 충돌할 거다 하는 게 지금 지면에서 관찰한 결과다 이거지. 그것도 이제 승강기에서 보면 승강기에서는 바닥이 가만히 있고 공의 속도가 20m/s로 충돌할 거다. 뭐 상대 속도로 보면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둘 다 4초일 때 지면에 바닥으로 돌아온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3번.
자, 다음 그림은 그래프에서 뭐 연직 삼방운동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물체가 최고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T1, T2 시간을 이렇게 줬네. H1이라는 높이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H1 높이까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T1. 그 다음에 H2 높이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H2 높이를 다시 지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T2.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줬으니까 요거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시간은 절반이다 맞지? H1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랑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운동이 자연낙하니까 요걸로 한번 해석해서 G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최고점을 찍고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H2 높이를 지나가는 데까지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2분의 T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또 최고점 기준으로 H1 높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T1 절반이다 맞지? 요 각각의 절반에 그 자연낙하 거리의 차이가 H 된다 하게 여기 시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GT 제곱은 다 똑같을 거니까 2분의 T1의 제곱 빼기 2분의 T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둘의 제곱의 차이 해서 요게 이제 자연낙하 거리의 차이다 맞지? 요게 H가 되도록 그 G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G는 4분의 1은 둘 다 나오면 되겠네. 그럼 8분의 1에 이거니까 D1 제곱 마이너스 D2 제곱분의 8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14번 금속구 A를 자연낙하시키고 3초 후에 다른 금속구 B를 연직 하방으로 던졌다. B를 던지고 난 후에 5초 후에 A와 B가 충돌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일단은 A를 자연낙하시키면 3초 후에 A의 모습이 30m/s를 찍었을 거고 얘들 둘의 평균 속도가 15니까 15의 3초니까 45m 떨어져 있을 거다. 자, 이 순간 이제 A가 이렇게 운동할 때 B를 같은 위치에서 연지 하방으로 던져서 충돌을 5초 후에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뭐. 5초 후에 45m를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 9m/s네. 그럼 9m/s가 상대 속도가 되도록 출발시키면 되네요. 그럼 39m/s로 이 순간 출발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39m/s로 던진다. B와 A가 실제로 충돌하는 곳은 출발점 여기겠네. 출발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그러면 5초 후의 모습에서 어차피 충돌할 거니까 충돌 시간을 우리가 아니까 A 모습으로 가지 뭐. A의 5초 후의 모습은 80m/s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A가 추가로 간 거리 평균 속도 110에 일어나는 55에 5초 후니까 55에 5초 후면 얼마고? 275m 더 내려가겠네. 그러면 추가로 45m에 275m니까 답은 320m. 오케이. 두 개의 공이 있는데 한 공은 H 높이에서 다른 한 공은 지면에서 근데 하나는 정지 자연낙하 나머지 하나는 딱 루트 2GH라는 속도. 요 속도는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맞지? H 높이를 올라가서 정지하는 그런 정도의 속도였다 그죠? 자, 이 속도로 딱 쐈을 때 얘들 둘이 얼마만큼의 높이에서 일단 충돌하는지. 그럼 일단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돌 시간을 구해봅시다. 루트 2GH가 상대 속도로 처음에 결정이 났어요. 여기서 그 H만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요게 충돌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뭐 위에 공이든 밑에 공이든 이 시간 후에 위치를 보면 그게 충돌 위치예요. 그러면 위에 공이 자연낙하니까 위에 공으로 일단 먼저 한번 보지 뭐. 위에 공이 2분의 1 GT 제곱만큼 자연낙하일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충돌 시간이 요만큼 걸렸으니까 제곱해주면 GH분의 H 이렇게 되네. 그러면 충돌한 높이가 이 자연낙하 떨어진 높이가 4분의 1H네. 그러면 4분의 1H 내려와서 충돌했다 하는 결론이 났으니까 4분의 1H. 그러면 충돌한 높이는 4분의 3H.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시간이라는 게 충돌 시간이잖아. 자, 충돌 시간과 우리가 얘의 충돌 시간 후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루트 2GH라는 거는 어차피 H 높이가 정지할 놈이잖아. 그러면 루트 2GH가 정지로 마무리되는 게 얘 뭐 미래 후의 모습이니까 얘들은 평균 속도 2분의 루트 2GH로 최고점까지 평균 속도 요만큼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로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얘가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야.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게 이게 등속 상황이잖아. 그러면 2분의 루트 2GH로 H만큼 올라가는 게 최고점 찍는 걸리는 시간이고 루트 2GH로 그냥 H만큼 가는 게 충돌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루트 2GH, 2분의 루트 2GH 딱 절반 차이라니까 얘가 최고점 찍는 시간에 절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충돌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 시간의 절반이 지난 위치를 찾아보라 했으니까 절반의 위치는 결국 끝이 정지잖아.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절반, 시간을 두 번 쪼개라 했으니까 3대 1로 쪼갤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4분의 3의 H에서 충돌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물체 A를 연직 위로 던지고 2초 후에 물체 B도 연직 위로 던졌다. 두 물체의 초기 속도는 60m/s로 던졌다. 자, 그러면 일단은 60m/s로 먼저 던졌어요. 자, 이 물체 A가 2초 후에 40m/s로 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때 2초 후에 얘도 60m/s로 B도 던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들 둘 사이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냐? 얘가 60에서 40 찍는데 2초 걸렸으니까 평균 속도 50에 2초니까 100m. 자, 100m 차이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상대 속도를 한번 풀어볼게. 자, 물체 A가 던져진 후에 몇 초 후에 물체 B가 충돌하겠는가? 자, 100m를 20m/s 상대 속도로 결정이 났으니까 따라잡으면 돼. 그러면 5초 후에 얘들은 충돌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돌한 지점의 높이는 얼마인가? B공으로 가지 뭐. B가 지금 지면에 있었으니까. 뒤에 출발한 B. 그러면 B의 모습은 5초 후에 위로 10m/s 되어 있을 거다. 얘는 60m/s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 35에 5초 후니까 5 곱하면 165m 높이에서 충돌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충돌할 때 B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10m/s다.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 5초 후 그 다음에 165m 그 다음에 10m/s. 자, 근데 요거를 이제 2초 시간 간격으로 A 물체의 운동을 B 물체가 그대로 따라하는 그림자 운동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어차피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잖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B의 모습은 항상, 그러니까 B의 2초 후의 모습은 항상 A 물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A의 운동의 모습이 B의 2초 후의 모습이다. 그러면 얘가 40m/s로 가고 있고 B는 던졌어요. 60m/s. 자, 충돌의 모습을 보는 건데 얘들 둘 다 반환점이 있는, 즉 최고점이 있잖아. 최고점이. 요 최고점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최고점 어차피 같아. 그러면 최고점 반환점이 정해졌을 때 얘들 둘이 충돌하는 상황은 반환점을 찍고 얘들 시간 간격의 딱 절반씩 전과 후일 때 같은 위치에서 있을 거니까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같은 속도로 내려오면서 충돌을 할 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게 지금 얘들 둘이 2초 시간 간격이잖아. 그러면 1초 전과 1초 후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먼저 던진 A 물체는 최고점을 찍고 1초가 지난 상황이고 나중에 던진 B는 최고점을 찍기 1초 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60m/s로 B가 던져지고 나서 5초 후면 최고점 찍는데 6초 걸릴 거니까 최고점 찍기 1초 전이면 5초 후의 상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5초 올라간 높이니까 아까 구했듯이 165m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얘 속도는 10m/s 찍고 있을 거다. 당연히 2초 후의 모습인 A도 그 최고점 찍고 1초 더 지나서 10m/s로 내려오고 있고 같은 위치에서 충돌한다. 그래서 요 그림자 운동이나 상대 속도로 다 같이 문제 풀 수 있다.